모셨어요. 우리 이 강사님은 특별히 부천 우리 비즈니스 센터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저도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고요. 그 LG 화학 연구원에 계셨고 수학 연구원으로 계셨고 굉장히 박사님이시고 이 우리 누스키 아는 에이즈라 기전을 아주 냉철하게 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처음 오신 여러분이 계시다면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냉철하게 제대로 안내를 해주실 거니까 잘 들으시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실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이 자리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지금 식사도 못 하시고 오셨어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이만영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뭐 차를 오래 못 세우는데요. 빨리 하고 가야 돼요. 예, 그래도 뭐 얘기할 건 다 할 거니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이 파마넥스를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파마넥스를 만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난치병에 걸리셔갖고 수술을 9번 받으셨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20년 동안 병원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그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그 LG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가서 거기서 이제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를 고칠 수 있는 현대의학으로는 못 고치니까 어차피 20년 동안 못 고치면 못 고친 거 아니에요? 뭐 기회 더 줘야 되나요? 한 30년 기다려봐야 되나? 근데 어쨌든 못 고치는 거니까 그래서 대체의학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이제 이렇게 그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데 그 물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병이 났어요. 그러면 그 어항에 있는 그 물고기를 어항채로 가져가면 의사 선생님은 물고기만 싹 빼갖고 고쳐주고 다시 그 더러운 물에 도로 집어넣어 주죠. 그죠? 그러면 치료받을 때 낫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병이 또 나죠. 그럼 병이 나는 원인이 뭐예요? 물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물이 들어온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갈아주는 게 아니죠. 본인이 갈아야 되죠.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근데 의사 선생님은 거기에 신경을 안 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환경적인 요인과 본인이 해야 될 부분들을 못하고 있는 거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고서 이제 보니까 그런 좋은 제품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좋은 제품들이 전부 다 일반 유통을 해서는 좋은 제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입소문으로 좋은 제품을 싸게 팔라 그러면 직접 판매할 수밖에 없고 직접 하려면 왜 이런 게 생겼고 왜 이런 비즈니스가 앞으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저는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어떤 그 꺼리낌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장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 제품들을 찾아다녀 봤어요. 근데 좋아요. 제품들이 다 좋은데 제가 원하는 것처럼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제품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없더라고요. 뭐 A사부터 시작해서 안 다녀본 데 없어요. 다 다녀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제가 미국 가서 그 미국 가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특허가 세계 특허가 5개가 있고 국내 특허가 2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갈 때 LG에서 저를 내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제가 퇴사한다고 이렇게 그 명예퇴직을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명예퇴직한데 안 받아주는 거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처음에 몰랐었어요. 저는 못 나간대요. 그래갖고 안 내보내주는 거예요. 특허 때문에. 나가면 특허 새 나가니까. 그래서 한 7개월인가 8개월인가 싸웠어요. 회사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괘씸죄 걸려갖고 명예퇴직 안 되고 일반 퇴직하라고. 그러려면 하려면 그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퇴직하면 2년분 정도의 제 월급의 2년분 정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반 그냥 퇴직금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돈이 없어지죠. 근데도 나가려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고선도 이제 회사를 그만뒀어요. 이제 왜 그만뒀냐가 나중에 여기서 얘기할 건 없고.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그 더 이제 큰 이제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됐겠죠. 회사를 그만둘 때 미국 가갖고는 절대로 내 기술을 써먹지 않는다라는데 사인을 해라. 그래서 사인을 하고 그러고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갔더니 바로 이제 리크루팅 이제 그 요청이 오더라고. LOF라고 굉장히 큰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연봉 몇 억 줄 테니까 와라 막 이러는데 제가 갈 수가 없죠. 그죠? 제 기술이 나가니까 그건 LG하고 이제 사인을 해놓은 거니까 못 가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영주권이요. 그냥 가서 신청했더니 바로 나오더라고요. 기술이 있으니까. 벌써 이 사람들 뒷조사 다 해요. 그래갖고 인터뷰도 없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주권 되게 쉽게 땄어요. 가서 영주권 신청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학 쪽으로는 못하고 전자 쪽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했어요. 전자 쪽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장사가 잘 됐는데 거기에 매니저로 있던 분 한 분이 뉴스킨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처음 들어본 거예요 저는요. 모른다 그러니까 여태 왜 뉴스킨도 모르냐요.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제가 다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난 그런 건 모른다 그러니까는 한번 보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데는 다 날려봤는데 내가 찾는 그런 제품이 없더라 그랬지만 이 회사는 다를 거라고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딱 보는데 처음에 눈에 딱 띈 게 하나가 있었는데 리아요 코카라는 사람이 뉴스킨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란 게 그거였었어요. 리아요 코카는 전설적인 인물이거든요. 경영에 있어서는 경영의 귀재라는 그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포드 회사의 맨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서 부회장까지 진급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크라이슬러가 망할 때 크라이슬러 회장으로 가서 3년 만에 크라이슬러를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놓은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13년 동안 크라이슬러라는 회사를 잘 운영을 하다가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자마자 크라이슬러 망했죠. 지금 그래갖고 어디 합병됐냐면 벤츠 합병됐어요. 벤츠 크라이슬러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미국엔 크라이슬러라는 회사가 이제 벤츠 합병을 당했어요. 근데 그 13년 동안 계속 흑자만 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바로 적자도 전환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 경영의 규제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은퇴하고 나서 어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 크라이슬러가 쓴 경영론이라는 책은 모든 LG의 간부 직원들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 필독서였었어요. 근데 이 리아요 코카라는 사람이 은퇴를 하고 뉴스킨에 와 있는 거예요. 뉴스킨에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뉴스킨에 와 있어? 여러분 외국 나가서요. 이건희 아냐면 몰라도요. 리아요 코카 아냐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희가 뉴스킨에 와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건희는 잽도 안 되는 사람이 뉴스킨에 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널스터 칠드런하고 폴스보그 타고 있어요. CEO도 아니고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도대체 이 회사가 뭔데 리아요 코카가 와서 이 회사에 와서 이거를 맡고 있나 놀란 거 굉장히.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기 시작했죠. 근데 제품이 완전히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제품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종류에서 조금 낮고 떨어지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건 외계인 고문에서 빼낸 기술 갖고 만든 제품이야. 예? 이 지구상에는 없는 기술이에요. 솔직히 제가 느낌에 너무 격차가 심한 제품인 거예요. 기술적인 이 격차가 너무 심해요. 어마어마한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끝내주는 제품인 내가 알게 됐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 스폰서예요 지금 제 스폰서, 제 매니저가. 그래서 내가 가입하고 물건 사야지 되잖아요. 가입하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맨날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은 어머니는 건강하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 파마렉스 제품 갖고 이제 입국을 딱 하고서 어머니를 만나 뵀더니만은 시한부 인생이야. 3개월 이내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얼굴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 친구분들은 이미 마지막 임종 병문안 다 왔다 간 상태고 저는 제품을 찾았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대로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파마렉스를 갖고 설계를 해서 조금씩 3개월 동안이라도 좀 편안히 있다 돌아가시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1년 3개월 만에 완치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주 정정해요. 이제 돌아가시면 노안밖에는 돌아가시는 방법이 없어. 지금도 이렇게 피 검사를 해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다 그러세요. 요만큼 하나 수치를 넘어가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만났을 때 가장 놀라웠던 기술 중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다 놀라웠지만 제일 놀라웠던 기술은 바로 에이즈락이었어요. 저 에이즈락이라는 기술을 저는 2009년도에 미국에서 접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이 진짜면 세상이 뒤집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2009년도에 제가 유타주를 가서 조셉창 박사를 만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에이즈락 기술이 이게 맞냐? 맞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런 근거, 이런 근거, 이런 근거를 보여달라니까 다 보여주는데 다 맞아요. 지금 오늘 그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에이즈락 기술이 뭔지. 지금 그래서 에이즈락 하고요. 제가 오늘 홍삼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짧아서 빨리 진행을 좀 할게요. 흔히 하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대요. 현대인들도 아니지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흔한 거짓말이 세 개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예? 어떤 거요? 아, 노처녀 시집 안 간다는 거, 또 빨리 죽어야 된다 그러는 거하고, 또 장사람이 미치고 판다는 거. 와, 딱 맞았어요. 장사람을 미치고 판다, 노처녀가 결혼하고 싶지 않다,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 이거 3대 거짓말이죠. 예? 뭐 이거는 뭐 우리랑 관계가 없고 맨 마지막 건 관계가 있죠. 우리는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그렇죠? 근데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 100세 시대에 100살까지 살았는데 80에 우리 어머니 좀 병이 나셔갖고 20년 동안 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수명은 100세지만 그게 100세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 100세까지 살긴 살고 건강하게 살긴 살았는데 영감 이러고 사는 거야. 예? 그래서 영감 아침 먹었어? 그러면 영감님이 아니 먹었어? 그러면 아이 난 또 먹었다고 이러고 사는 거야. 예?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과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00살까지 살다 100살 돼 내가 죽는다면 100살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점심 때 골프 치고 저녁 때 술 한잔 친구들하고 마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안 뜨길 바라잖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한 게 가능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믿냐는 거예요.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믿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믿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누구 새로 오신 분 안 계신가?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 믿으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어렵죠? 예. 근데 만약 가능하다면 이게 사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오늘 이것만 보고 가시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에이즈락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것만 보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라는 게 여러분의 믿음이 딱 생기면 이걸로 사업해서 돈 못 벌면 바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밖에 못 파니까. 다른 사람은 못 팔아요. 회원만 팔 수 있어요. 그죠? 나이를 먹으면 늙죠? 이건 자연 현상이죠? 왜 늙을까요? 세포가 노화돼서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세포가 노화돼서 늙는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세포가 생성이 되면 어릴 때 생성됐던 세포가 지금까지 있어요? 아니면 죽고 새로 생기고 죽고 새로 생기고 해요? 새로 생기죠. 그러면 피부 같은 경우는 28일 주기로 새로 생긴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피부 중에 제일 오래된 피부가 며칠 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왜 피부가 이래? 28일 전에 나온 피부가 왜 이래? 왜 이래요? 28일 전에 만든 게 어릴 때부터 생겼던 게 지금까지 남아있으면 오래돼서 노화돼서 늙었다 얘기 되죠. 28일 전에 나온 게 왜 노화가 돼요? 이상하죠? 이거 과학자들이 얘기를 못한 왜 노화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이 세포를 손상시켜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 애기도 놔두면 이렇게 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거짓말이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세포가 생성하는 속도보다 파괴되는 속도가 빨라서 또 그렇대요. 그럼 살면 점점 쪼그라집니까 사람이? 그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왜 늙는지 과학자들이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노화의 원인을 못 밝혀냈어요. 지금까지. 근데 과학자들은, 저도 과학자지만 신기한 게 있어요. 서로 모르는 건 서로 안 물어보는 게 불문율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죠. 자, 뉴턴이 사과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졌어. 그래서 만류인력이라는 게 있는 걸 알았어. 그럼 난리가 났죠. 만류인력을 새로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근데 말을 안 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 뭐냐? 왜 만류인력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모르니까 안 물어봐, 서로. 그거 물어보는 건 신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노화에 대한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왜 늙지라고 물어보는 건 신뢰예요. 과학자들끼리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물어봐야 모르니까. 그죠? 자, 우리 몸은 매일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왜 늙냐는 거예요. 왜 늙느냐.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최근 이제 그 유전공학이 발달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체세포 분열이라는 건 우리 세포가 분열이 돼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때 먼저 이렇게 유전자를 똑같은 걸 복제해내요. 두 개를. 똑같은 유전자가 먼저 복제가 돼. 그리고 이 유전자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이렇게 극체가 양극으로 가면서 쪼개진 두 개를 양쪽으로 반씩 나눠서 쫙 데리고 가요. 요렇게. 그러면서 한 개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하고는 유전자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세포는 어떤 세포든지 유전자가 똑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가 어릴 때 유전자하고 지금 유전자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그래서 같은 유전자가 계속 이렇게 복제가 되는데 왜 피부가 이렇게 되냐고 지금. 과학자들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과학적 또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유전자가 계속 복제되는데 왜 느냐는 거예요. 왜? 이 과학자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여긴 비밀이 있었던 거죠. 노화에 대한 비밀이. 자, 어릴 때와 같은 유전자가 복제돼서 매일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왜 늙을까에 대한 답은 여태까지 한 번도 과학자들이 대답을 해주질 못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유전공학이 발달되면서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자, 에이지락 기술은 바로 이거에 유전자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화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서 그거를 리셋시켜서 다시 젊게 만들어주는 기술이 에이지락 기술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면 진짜 대박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부 다 에이지락에 관련된 기술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노화의 근본 원인을 잡아주는 거예요. 자, 닥터 우즈라는 사람은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그 건강 관련 방송 진행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유전적 작용의 80% 무려 80%가 갖고 태어난 유전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래요. 유전자 수익지와 유전자 발현에 따라서 바뀐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개념을 알아야지만 노화의 개념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그 유전자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유전자 얘기를 하면 괜히 막 불안해. 왜냐면 잘못 건드리면 괴물이 나올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유전자 조작과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유전자 발현의 차이를 몰라서 생기는 오해예요. 자, 유전자 조작이라는 건 뭐냐면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유전자를 지멋대로 막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새로운 생물체를 창조시키는 게 바로 뭐예요? 유전자 조작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여기 날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요? 가끔 있던데 없어요? 날개 가진 분 안 계시죠? 근데 닭은 날개를 갖고 있죠. 그럼 닭에서 날개 갖고 있는 그 유전자를 잘라내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채취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 삽입을 한 다음에 다시 배양을 해서 주사를 놔주게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가 날개를 갖는 걸로 바뀌면서 등허리가 간질간질해지면서 날개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냐면 물론 불법입니다. 유전자 조작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사진을 하나 딱 갖고 가서 우리 애기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면 가능해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전지현 몸매에 김태희 얼굴과 두뇌를 갖고 태어나게 해주세요.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불법이에요. 왜? 생각해 보세요. 다 김태희면 누가 이름표 안 보면 우리 애가 누군지를 몰라. 그 펭귄들 모여 사는 거 아시죠? 거기서 자기 새끼 찾는 거나 똑같은 거야. 똑같이 생겨서 나 어떻게 찾을 거야? 펭귄은 냄새라도 잘 맡지. 여러분 냄새도 잘 못 맡잖아. 우리 새끼가 어떤 놈인지 어떻게 찾아? 섞이면 못 찾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인간 사이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불법이에요. 또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안 죽고 싶을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의 정의를 알려드릴게요. 돈 많은 사람은 저나 여러분처럼 통장에 얼마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야. 진짜 부자는 내 재산이 얼마인지를 몰라. 이런 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부자에다가 대통령까지 됐어.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죠. 그 500년 정도 이렇게 수명을 늘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그렇죠? 그럼 그것도 가능해요, 지금요. 500년 정도 늘리는 거는 지금도 유전자 조작을 하면 가능해요. 근데 불법이에요. 근데 진짜 500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아요? 금방 좋다로 할 것 같은데요?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500년 사는 건 어때요? 지금 남편하고 500년 사는 건 어때요? 자, 여자들이 갈대라는 게 여기서 근데 500년 살게 되면 남자 여자 똑같아. 50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살아야지.
그죠? 진짜 500년 살면 50년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재계약, 아니면 그냥 계약 끝, 다른 또 계약 맺고 이렇게 살아야죠. 방법 없지, 그죠? 저 500살까지 산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회사 들어갔는데 정년퇴직이 350살이야. 과장되는데 100년 걸리고 부장되는데 150년 걸려. 쫄딱으로 한 50년 살아요. 50년 쫄딱으로 노릇을 해야 돼. 이거 되겠어요, 이거? 이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그 유전자 조작은요, 인간사회에 암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지금 윤리적으로 불법으로 만들어 놓고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거를 건드린다 그러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유전자 조작한 거는 또 결과가 유전이 돼요. 그러니까 날개가 파닥파닥거리는 모습이 예뻐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 애기를 낳으면 애기는 날개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불법입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유전자 발현,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유전자는 절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생활을 통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있죠. 유전자는 안 바뀌는데 뭐가 변화가 일어나? 도대체 안 바뀐다는데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모순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피아노를 새로 샀어. 그리고서 피아노를 치면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죠. 근데 피아노를 30년 동안 조율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에 줄이 막 흐트러지죠. 그걸 피아노를 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소리가 나오죠. 자, 피아노가 바뀌었습니까? 똑같죠. 근데 뭐만 바뀌었어요? 뒤에 줄만 이렇게 흐트러졌죠. 그러와 똑같은 현상이 우리 유전자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결과가 유전이 안 돼요. 여러분의 지금 피부를 갖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는 새 거로 태어나. 여러분 피부로 안 태어난다고. 강하게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약하게 발현이 될 수도 있다. 자, 여기 감겨있는 있는 유전자는 변화가 전혀 없죠. 없지만 스프링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할 때 유전자는 변하지 않지만 이 거리에 따라서 유전자가 강하게 발현이 될 때도 있고 발현이 안 될 때도 있더라 하는 걸 최신 유전공학에서 알아내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유전자가 이렇게 벌어지고 줄어드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못 보죠. 예, 확인이 안 되는 건 과학이 아니죠. 우리 집에 황금송아지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거를 여기다 빛을 쪼여요. 햇볕 같은 빛을 쪼이게 되면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스펙트럼이 뭐냐면 프리즘처럼 이렇게 빛이 산란해 갖고, 그래서 넓은 쪽은 빨간색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좁은 쪽은 어두운 색깔, 중간 쪽은 노란색이나 주황색의 스펙트럼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어느 유전자가 지금 켜져 있고 어느 유전자가 지금 줄어들어 있고 하는 거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요즘 하는 유전자 검사예요. 이걸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켜져 있고 어느 부분이 꺼져 있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병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수명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요즘 그 과학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칩으로 만들어요. 칩으로. 유전자 칩으로. 여기 여러분의 약 25,000개 유전 정보가 어디 정보가 켜져 있고 어디 정보가 꺼져 있고 하는 게 이렇게 칩 하나로 다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머리카락 색깔이 이 끝부터 저 끝까지 머리카락 색깔이 다 틀리죠. 같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머리카락 색깔이 다 조금씩 틀려요. 그럼 유전자가 그렇게 다양할까요? 그렇게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을까요? 사람이 머리카락 결정하는 유전자가 그렇게 다양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머리카락을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머리카락 색깔이 나오게 되느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요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이렇게 쭉 벌어져서 태어나게 되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펙트럼은 빨갛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유전자는 강하게 발현이 되겠죠. 강하게 발현이 되니까 머리카락 색깔이 까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게 중간 정도 벌어져서 태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똑같은 부위에다 스펙트럼을 봤을 때 이 사람하고 달리 이 사람은 노랗게 나타나겠죠. 이 사람은 중간 정도의 유전자 발현이 나타나서 갈색 머리가 되는 거예요. 더 줄어들어서 태어나면 금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카락 색깔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간격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가지수의 머리카락 색깔을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검은 머리를 갖고 태어난 사람인데 살다 보니까 흰머리가 나오네? 그러면 까만 색깔 만들려고 하는 저 유전자가 없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렇게 확 줄어들면서
더 이상 까만 머리를 만들라고 명령을 주지 못하면서 흰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그걸 뭐라 그랬어요? 늙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했죠. 그게 아니라 유전자의 활동이 꺼져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활동만 다시 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늙은 사람이라도 까만 머리를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갈색 사모약을 먹으면 머리카락 색깔이 갈색으로 나와요. 금발 2호 먹으면 금발로 나와. 이게 앞으로 유전공학에서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색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제가 한번 보시죠. 서로 다른 쌍둥이 쥐를 만들려면 임신한 쌍둥이 어미 쥐가 필요하다. 어미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평범한 먹이를 주고 또 다른 한 그룹은 엽산이 보충된 특별 먹이를 준다. 이렇게 다른 먹이를 먹자 두 그룹에서 태어난 새끼쥐들은 전혀 달랐다. The yellow mouse, the mother's was exposed to just ate normal chow, and the brown mouse, which is genetically identical, the mother's diet was supplemented with methyl donors of like choline, folic acid. 노란 털 색깔을 내는 유전자에 메틸기가 붙어 꺼지면 갈색 털을 갖게 된다. 먹는 먹이에 따라서 색 차이가 난다니 신기하다. 자, 쌍둥이쥐는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그럼 머리카락 색깔도 똑같아요. 털 색깔도 똑같아야 되는데 어떤 먹이를 먹었냐에 따라서 털 색깔이 바뀌더라. 유전자는 똑같은데 이게 발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음식에 엽산에서 들어온 메틸기가 유전자에 가서 달라붙게 되면 털 색깔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자, 2006년도에 그 네이처지에 나온 그 자료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의 유전자에 메틸기나 아세틸기가 가서 달라붙게 되면 후천적으로 유전자 발현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리카락 색깔이 까맸던 게 하얘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먹는 음식 속에 있는 메틸기나 아세틸기가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가서 달라붙어서 착 줄어들어 버리면 흰머리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흰머리는 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어서 나온 거야. 그럼 늙는 건 왜 늙겠어요? 음식을 먹어서 늙는 거예요. 많은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많은 메틸기나 아세틸기가 들어오겠죠. 그럼 많은 유전자들이 발현이 바뀌겠죠. 그러면 빨리 늙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뭐라 그랬어요? 소식하면 장수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왜 소식하면 장수할 수가 있는지. 그럼 여러분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금 먹어야 돼. 제 배 보세요. 제가 조금 먹게 생겼나? 저는 맛있는 거 있으면 아주 환장을 하는 사람이야. 꼭 먹어야 돼. 많이는 안 먹어도 맛있는 걸 되게 밝혀요. 그런데 안 먹으려고 그래도 TV만 키면 맛집이야. 그럼 저는 저거놨다 가야 돼 거기. 그 어떻게 그렇게 맛집을 가르쳐주고 맨날 뭐 맛있는 거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 있어? 그거 안 먹고 사는 게 더 고통 아니에요? 저는 그냥 먹고 일찍 갈래 그냥. 그게 낫잖아요 그게. 근데 만약 이게 리셋을 시킬 수만 있다면은 마음 놓고 먹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발현이 바뀐다는 걸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셨을 테니까 비디오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SBS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요. 공영방송에서. 자, 메틸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에 붙어있는 유전자에 가서 이렇게 메틸기나 아세틸기가 달라붙게 되면 딱 달라붙으면서 유전자가 이걸 못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약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해주는 부분에 가서 이렇게 생겼다면 이때는 까만 머리가 나오지만 이렇게 붙으면 여긴 뭐예요? 흰 머리로 바뀐다 이 뜻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은 재수없게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군에 가서 이게 달라붙으면 암에 걸려버리는 거죠. 저게 펴져 있을 때는 암을 억제하는데 붙어버리면 암을 억제 못하죠. 그래서 요새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앞으로 당신이 어떤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는 32개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군 중에 어떤 게 꺼졌느냐를 보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암에 걸릴 거라는 걸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혈액순환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메타볼리즘, 그러니까 이 대사에 관련된 거, 이런 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유전자군 중에서 어느 게 꺼졌냐 보면은 당신은 앞으로 고혈압에 걸릴 겁니다, 당뇨에 걸릴 겁니다, 다 나온다고 답이. 그냥 유전자 꺼지고 켜진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유전공학이에요. 근데 한번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다시
환원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건강해지거나 다시 젊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 붙어있는 메틸기나 아세틸기를 띄어버릴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게 가능하다면 늙을까요? 안 늙을까요? 안 늙죠? 그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SBS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떨어져 나가요. 다시.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펴지면서 이 유전자를 다시 읽게 되죠. 이러면 리셋이 되는 거죠. 이러면 다시 여러분의 피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릴 때와 같은 피부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가능하다면 에이즈락이 대박일까요? 아닐까요? 대박이죠. 그럼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말은 쉽지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돼서 우리 건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하고 얘기하면 사기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말은 누가 못해. 그죠? 이제 하나씩 증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증거를 하나씩. 저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없으면 안 믿어요. 예, 증거 없으면 안 믿어.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줘도 저는 안 믿어요. 자, 우선 일단 요게 뭐냐면 쌍둥이인 사람의 유전자예요. 두 사람이 시집을 가서 다른 데 가서 두 사람이 살았어요. 환경이 바뀌었죠. 그랬을 때 유전자 발현을 보니까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자, 다르죠. 예? 이 색깔은 아까 얘기했던 유전자 스펙트럼이라 그랬죠. 유전자 스펙트럼 보니까 유전자들이 많이 꺼졌네. 근데 이 사람이 더 많이 꺼졌죠. 그럼 이 사람이 더 많이 늙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유전자 발현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그 유전자 칩에 여러분 유전자 전체를 이제 하나의 칩에 넣어놓고요. 이 중에서도 요 노화에 관련된 유전자군을 딱 찾아내서 이거를 어느 부분이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를 어떻게 리셋시켜 줄 거냐를 결정을 해서 이걸 다시 젊게 리셋시켜 주는 게 에이지락 기술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리셋시키는 기술이 에이지락 기술인데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어디가 노화에 관련된 건지 찾아내야지. 그걸 모르면 꽝이죠. 예를 들어서 이걸 엄한 데를 리셋시켜 놓으면 어떻게 돼? 이상해지죠? 엄한 데 리셋시켜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엄한 데 리셋시켜서 성장판이 이제 닫혔어. 이제 그만 컸으면 좋겠어. 근데 50살 돼갖고 갑자기 거길 열어줘갖고 성장판이 다시 켜진 거야. 그냥 키가 막 크는 거 50에. 에? 짜증나죠? 이제 그만 커야 되는데. 그때 크면 뭐 할 거야? 60에 막 이렇게 크면 뭐 할 거야? 농구 선수 할 것도 아니고, 그죠? 밥만 많이 먹고 옷만 다 버려야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오로지 노화에 관련된 여러분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유전자 중에서 오로지 노화에 관련된 유전자만 리셋시켜야 되잖아요. 자, 그러려면 어디가 노화에 관련된 유전자인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찾는 방법이 특허로 걸려 있어요. 이걸 찾는 방법을 특허로 걸어버렸어요. 뉴스킨에서. 자,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이걸 리셋시키는 기술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에서 짝퉁을 만들었다. 리셋시키는 걸 우리 걸 그 성품 뭐 집어넣는지 다 그걸 분석을 해갖고 비슷한 제품을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뭐 비아그라 뭐 제품 유사 제품 만들듯이 비슷한 걸 만들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냐? 너 노화에 관련된 유전자 어떻게 찾았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새롭게 뉴스킨에서 개발한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지 않았으면 원천 무효가 돼버려요. 제품 자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에다 여러분 주소 하나 딱 주고 미국에다 아무 데나 딱 떨어뜨려 놓고 그 집을 찾아가는데 조건이 있어. 특허로 딱 막아버렸어.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자, 옆 사람한테 물어봐도 안 되고요. 전화로 친구한테 전화해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도를 봐도 안 되고, 내비게이션을 봐도 안 되고, 항공사진을 봐도 안 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봐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 찾아가라는 거예요. 집을 찾아갔으면 너 어떻게 찾아갔는데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우주인이 나타나서 날 데려다 줬다라든지, 갑자기 눈 뜨고 일어났는데 순간이동이 됐다든지, 이걸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에이지락 기술은 원천 봉쇄가 돼 있어요. 제품 비슷하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20대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실제 유전자예요. 여러분 피부 유전자의 일부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이 어두운 부분은 유전자가 꺼져 있는 부분이라 그랬죠. 빨간 부분은 유전자가 켜져 있는 부분이라 그랬죠. 그럼 뭐가 꺼져 있어야 될까? 여러분 얼굴에 색소를 만들려고 명령 주는 유전자는 켜져 있어야 돼, 꺼져 있어야 돼? 꺼져 있어야 좋죠. 자, 콜라겐을 만들려고 명령 주는 유전자는 켜져 있어야 돼, 꺼져 있어야 돼? 켜져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20대는 콜라겐을 만드는 유전자는 켜져 있고
색소를 만드는 유전자는 꺼져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얼굴이 맑고 깨끗해지고 탄력 있죠. 근데 똑같은 부분에 60대 거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색소가 많이 나오고 콜라겐이 안 나오니까 쭈글쭈글해지면서 가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60대가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어릴 때와 같은 피부가 안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발현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바로 노화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이즈락으로 개발을 해서, 에이즈락으로 실제 임상 실험을 해서 유전자를 봤더니, 이거 회사에서 만들어준 자료예요. 나중에 계속 자료가 나올 거예요. 이 60대인 사람이 한 달 만에 피부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같죠? 20대 하고요. 근데 100% 똑같진 않아요. 약 92% 리셋이 돼요. 92% 리셋이 돼요. 그러면 이 60대가 지금부터 만드는 피부는 어떤 피부? 거의 20대와 유사한 피부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 지가 안 젊어지고 배겨? 젊어져야죠. 실제로 시트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에이즈락이 맞냐 틀리냐 간단해. 유전자 검사해보면 끝이에요. 안 그래요? 이건 네가 거짓말이다 말아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유전자 검사해보면 끝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유전자 검사하면 끝이야. 뭐 이건 만약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면 뉴스킨 문 닫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국은 이상하게 돼 있어. 여긴 친자 확인, 그 다음에 범죄 수사, 그 다음에 그 질병 치료 목적 위에는 유전자 검사를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히트맵으로는 못 봐. 그렇지만 질병 치료 목적으로 제가 유전자 검사를 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그것도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 예? 이게 안 되면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실제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92%가 리셋된다는 의미는 여기 20대 있어요? 30대 초반이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복 받은 분들이 여기 막 잔뜩 있네. 자, 이분들이 지금부터 에이즈락을 먹고 바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들 10년 늙을 때 1년 늙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92% 리셋되니까. 자, 그럼 100세가 됐을 때 여러분의 친구들은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80년을 늙을 때 8년밖에 안 늙어요. 그럼 28인 거야, 100세일 때. 그러면 100살인데 할머니네 나가면 이렇게 차리고 나가면 오빠들이 아가씨 그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 할머니야 얘기할까요? 나 증조 할머니야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하죠. 영감도 죽고 없는데. 아, 오빠 나 시간 많아 그러고 쫓아가야지. 예? 근데 뉴스킨 하는 사람 쫓아가지 마. 그 사람도 100살일 수 있어. 자, 이 기술은요 16건의 특허가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8건의 기사 공개, 26건의 학술 논문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논문은 누가 볼까요? 학술 논문은 과학자들이 보겠죠. 어떤 과학자들이 볼까요? 아메이 과학자가 볼까요? 안 볼까요? 당연히 보죠. 경쟁사에서 뭘 개발했다는데. 자, LG화학에서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시세이도에서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겠죠. 그럼 만약 이 논문이 가짜라는 것만 밝혀내면 한 큐에 뉴스킨 보낼 수 있어요. 황우석 박사 보내듯이 확 보낼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이건 과학자들이 보는 거 일반인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과학자들이 니들 이거 뭐 젊어진다고? 요거 사기야. 요거만 밝혀내면 니들 죽었어.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논문 갖고는 확인이 안 되니까 뭐를 하느냐? 기술 개발된 거를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국제 학술 세미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니들이 그거 발표해봐 와서.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다 적이야. 눈 동그랗게 뜨고 어떤 거 거짓말 쳤나 찾으러 온 사람들이야. 그럼 여기서 발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꼬집을 껴고 막 질문도 막 하고 하겠죠. 그 세미나에서 거짓말이 밝혀지면 뉴스킨은 그날로 문 닫는 거예요. 일반인은 상관없어. 과학자들이 털었어 한번. 근데 잘못된 걸 못 찾겠어. 그럼 걔네들이 한 번 털고 말까요? 또 털겠지. 언제까지 털어요? 잘못된 건 나올 때까지 털지. 이제는 네가 알렸다 해갖고. 그걸 몇 번을 털었느냐? 14번을 털었어요. 14번을 털었어. 그랬는데 완벽해. 이건 진짜 기술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짜증은 내지만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짜증은 나지만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뭐 털 게 없잖아. 그래서 3건의 과학기술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러면 에이즈락 기술이라는 건 누가 인정해 주는 거냐?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인정해 준 기술이에요. 만약 이게 거짓말이면 문 닫아야 돼요, 회사에서. 그럼 이 리스트를 달라 드립니다. 왜요? 과학자나 뭐 박사님이나 누구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리스트 다 드릴게요. 직접 찾아서 보세요.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이 리스트 다 드려요, 저는. 저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쳐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리스트 드릴 테니까. 다 보세요. 저한테 카톡 주세요. 제 카톡 아이디가 내가 알려드릴게. 아주 쉬워요. 뭐예요? 뉴스킨 for us. 우리를 위한 뉴스킨. 이게 이제 요걸 이제 for를 갖다 이렇게 for us 이렇게 되는 거죠. 뉴스킨 for us. 원래 이건 이 단어가 아니고 저기지만은 이렇게 쓰는 거 아시죠?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저게 제 카톡 아이디예요. 원하시면 자료 보내드려요. 그러니까는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무조건 자료 달라면 다 드려요.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에이지락 기술을 개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라이프진 테크놀로지인데 여기는 이 노화에 관련된 연구를 무려 40년 동안 진행해 온 사람들이에요. 그 라이프진 테크놀로지에 축적된 노화에 관련된 기술을 파마넥스에서 그대로 다 사서 인수를 해갖고 같은 회사가 됐죠. 라이프진 테크놀로지하고 파마넥스하고요. 이 중에서도 이 얼굴들이 이제 가장 그 에이지락을 개발하는데 관여한 유명한 분들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특히 이분의 얼굴 잘 보세요. 리차드 와인드럭 박사. 이분의 얼굴을 잘 보세요. 잘 보고 있어요. 잊어먹지 말고. 자, 이분이 바로 젊음의 비밀을 밝혀내서 에이지락 제품을 만들게 한 사람이에요. 60분이 뭐냐면 우리 추적 60분하고 같은 거야. 60 minute. 자, 여기 젊음의 셈 해갖고 나왔죠? 추적 60분에 진짜가 그지만 이거 뭐 사기쳤다고 나왔겠어? 에? CBS 뉴스에 나오죠? 소식가 장수. 그 찰스 로스쇼 같은 우리는 뭐 여기 유명한 토크쇼예요. 굉장히 유명한 토크쇼인데 여기 나오죠? 장수의 과학 해갖고 나오죠? CNN 뉴스 노화의 비밀을 밝혔다 해서 나오죠? 그럼 여기 미국에만 나오느냐? 일본에서도 나와요. NHK 장수 유전자를 찾았다. 한국은 안 나왔을까? 나왔죠. 네, 생로병사의 비밀이 나왔죠. 자, 이게 거짓말이겠어요? 미디어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다 돈 주고 냈다 그러면 할 말 없어. 뭐 그렇게 생각할 사람 그렇게 하세요. 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나올 거니까. 이거 뭐 이런 돈 주고도 내보낼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 유인원 임상 실험을 회사에서 한 건데 무려 18년 동안 라이프진 테크놀로지에서 한 거예요. 얘는 일반적인 원숭이에요. 여기는 이제 곱하기 2.5 하면 사람 나이 돼 대충. 그러니까 사람 나이로 한 70살 정도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70살 정도 되니까 얼굴이 늙었죠. 털도 많이 빠지고 그랬는데 요 밑에 거는 에이지락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분을 갖다가 같이 컨트롤로 집어넣어준, 그러니까 그 적용을 한 원숭이인데 얘가 32.3살이면은 거의 70살, 75살 정도 돼요. 근데 얼굴이 요래요. 젊은 오빠 아니에요? 젊은 오빠죠. 이 이전에 했던 저 쥐 실험에서는 쥐가 약 한 1.5배 정도 더 오래 살았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아, 모르시는구나. 여기는 새내기들이 많으신 모양이구나. 최초 에이지락이 나왔을 때 쥐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반 쥐하고 에이지락을 먹은 쥐하고 누가 빨리 죽나 봤는데 1.5배를 더 살아서 우리가 맨날 회사에다가 거기서 미국에서 그랬어. 전화해서 쥐 살았어요, 죽었어요? 매일 물어보는 거야. 진짜예요. 그 하루하루 넘어가는 게 기록이니까. 매일 오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거 물어보는 게 일이야. 이메일로 막 보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 아직도 살아있대. 막 이러. 며칠 지금 더 살았다. 막 이거 맨날. 그런 2009년도에 제가 그런 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원숭이 실험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원숭이가 된다는 건 이게 지금 18년 동안 오랫동안 연구를 해갖고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나온 건데 원숭이가 이렇게 됐으면 사람은 안 될까요? 원숭이 먹던 거를 기분 나빠 안 먹을 거예요?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회사에서 나온 자료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안 믿어도 좋아요. 그럴 수 있다. 근데 제가 한 건 믿어야 되죠. 한국에서 한 거는. 그것도 안 믿으면 안 되죠. 이게 TCM이라는 유전자 검사 기관이에요. 우리나라 인증 검사 기관이에요. 이 TCM은 의사들 물어보면 다 알아요. 유전자 검사 기관 이거 모르면 의사도 아니야. 자, 여기에 제가
의사 두 분을 일반인 하면 또 사기쳤다 그럴까봐 일반인 두 분을 모셔갖고 의사 두 분을 모셔갖고 남자분하고 여자분 두 분을 모셔갖고 그분들은 파마넥스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피를 뽑아서 TCM인 유전자 검사 기관에 보냈는데 질병 치료 목적으로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미토콘드리아에 관련된 에이즈락이 알스케어드라는 제품이죠. 그래서 알스케어드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피를 뽑아서 TCM에 보내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요. 미토콘드리아 검사를 하고 한 달 동안 알스케어드를 먹고 난 다음에 다시 피를 뽑아서 보냈어요. 그리고 비포 애프터 한 달 만에 딱 본 거예요. 이거 유전자 검사예요. 미토콘드리아 관련된 거. 미토콘드리아에 관련된 유전자를 리셋시켜주는 제품은 알스케어드예요. 한 달 딱 드셨어요. 자, 이분은 어떻게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이제 확대를 했대도 그것도 좀 잘 안 보이더라고. 이 원본도 톡 보내주신 분한테는 원본 다 보내드려요. 이거요. 다 보내드려요. 이거 사실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얼마큼 증가했느냐? 1212% 증가했어요. 한 달 만에. 12배가 증가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뭐 하는 기관이에요? 에너지 만드는 기관이죠. 12배의 활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지방들을 다 태워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심혈관계가 깨끗해지겠죠. 에너지도 생성되면서. 이거 운동을 보통 열심히 하면은 2.5배 정도 증가를 해요. 운동을 한 1년 내내 하면 2.5배. 얘는 한 달 먹고 12배가 증가했어요. 더 놀라운 거는요. 요 밑에 보면 미토콘드리아 DNA 결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DNA가 망가진 거예요. DNA가 망가졌다는 건 유전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비포 0.355%가 망가져 있어서 이 사람이 남자가. 그런데 한 달 후에 결실 미검출이에요. 완전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완벽하게 싹 새로 된 거예요. 또 여자분도 있어요. 여자분도 보니까 646% 증가했어요. 6.5배 증가했어요. 여자분은.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보면은 DNA 결실률 변화치 미검출. 근데 처음에는 2.75%, 0.275%가 망가져 있었어요. DNA가. 근데 한 달 뒤에 미검출이에요. 미검출이야. 이거는 의학적으로 검증이 끝난 거예요. 제가 한 거야. 의사 선생님 모시고. 거짓말 칠 수 있습니까? 못 쳐요. 그리고 이 자료를 제가 왜 드린다고 한지 아세요? 왜? 전화해보면 자기네들은 한 거 맞으니까 거짓말 못하죠. 아니면 이걸 부정하려면 자기네들이 검사하는 그 결과치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실력 없는 사람들이죠. 거짓말 쳤으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공인기관 유전자기관에서 나왔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유전자 리셋이라는 개념이 뭔지 발현이 뭔지 알려 드렸죠. 음식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임상 실험에서 실제 유전자가 리셋되고 원숭이가 그렇게 된다는 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의사 선생님 모시고 진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뭐를 믿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거 안 믿으면.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있죠? 옆집 아줌마. 안 믿어.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세상 뒤집힐 줄 알았어요. 안 뒤집혀. 이거를 아무리 여러분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제가 얘기해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얘기하면 믿겠어요? 아무리 잘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으로 안 퍼져. 그러니까 아마 회사에서도 되게 답답할 거예요. 아, 이거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안 해. 그냥 우리가 선전하고 팔 거야. 그랬으면 아마 대박 났을걸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바람에 이게 못 퍼지는 거야, 잘.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 동아일보에서 그 CEO하고 인터뷰한 게 있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갖고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느냐. 그냥 팔면 훨씬 더 많이 팔 것 같은데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더니만은 그때 CEO가 저는 우리 회사는 우리 사업자하고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를 가장 중요시하는 회사고 우리는 신뢰를 깨트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한번 그 회사에 갔을 때 이 파마넥스나 뉴스킨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뢰예요. 신뢰. 약속.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가 그랬었어요. 클라라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인데 클라라가 뉴스킨의 일대로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굉장히 크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각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크게 성공할 때마다 뒤통수를 맞았어. 첫 번째 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그 회원을 늘려놨는데 어느 날 미국은 책을 주잖아요. 이렇게 수표를. 그래서 은행 갖다 놓더니만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부도수표야. 그래서 왜 돈을 안 주냐고 회사에 전화해봤더니만, 야, 네가 판매원인데 어떻게 사장보다 돈 더 많이 받다가 못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짜증나니까 다 나와갖고 또 캘리포니아 드림이라는 데 갔는데 또 한참 키워놨더니만 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줘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돈을 너무 많이 줘서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겨서 못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그런 거예요. 무조건 나올 줄 알았죠. 그래서 클라라가 이제 이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신물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파마넥스에서 이제 뉴스킨이 처음으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우리 그 CEO들이 가갖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모시고 오려고 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한다고. 근데 하도 이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이 너무 건전하다는 걸 알고, 젊은 사람들이 그 당시엔 젊었으니까 건전하다는 걸 알고 3가지 조건을 내세워요. 첫 번째, 무조건 나한테 주는 책은 은행 서티파이드 된 책을 줘라. 그러니까 부도 안 나는 책을 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뉴스킨이 지금 35년이 됐어요. 이 중에서 단 하루라도 늦게나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1년에 7조라는 돈이 나가요. 커미션으로. 전 세계에. 단 하루도,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나가고 있어요. 이게 클라라하고의 신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신뢰가 뭐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매출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야. 근데 1984년도에 컴퓨터,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누구지? 누구지? 그 여자분이 뭐죠? 텔러슨, 무슨 텔러슨이지? 예? 그분이 뭐 하던 사람이냐면 이렇게 제품 나가면 이 계산기 두들겨 갖고 그 커미션 계산해서 커미션 주던 사람이야. 그런 시절에 이걸 실시간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내가 이걸 해놓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돈을 벌어서 세카야 컴퓨터를 놓죠.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매출은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일대로 다 등록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뉴스킨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아메이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신우이를 아메이 시키고 싶다. 그럼 내 밑에 일대 등록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못해요. 그렇게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엄청난 돈에. 근데 그 약속을 지켰어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갖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일대로 나한테 등록이 되죠. 아메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의 아무나 사업자 한 밑으로 등록시켜야 돼요. 전혀 모르는 사람 밑에 등록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매출을 반반 나눠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밖에 안 돼요. 모든 전 세계 모든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있든 일대에 들어가고 매출이 일어나는 즉시 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파마넥스 외에는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뭐냐? 세계상에서 제일 좋은 제품들만 만들어달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뉴스킨하고 파마넥스는 죽어라 하고 매년 신제품이 나와. 이런 회사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딴 데도 신제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 연구원이 보는 입장에서 신제품이 아니에요. 자, 소나타 저기 뭐 2018년식하고 2019년식하고 뭐가 틀려요? 그냥 소나타죠. 모양만 바뀌었죠. 그게 신제품이에요? 그럼 갈바닉하고 루미스파가 같습니까? 완전히 다른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제품을 1년에 한 번씩 만들어내는 건 이건 기적이야.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획기적인 제품으로만. 획기적인 제품으로만. 저는 연구원으로서 이 파마넥스라는 회사가 참 경이로워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회사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에 만든 제품 갖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어요. 신제품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갈바닉 1, 2, 3 뭐 이렇게 갖고서 매년 요번엔 2018년 갈바닉, 2019년형 갈바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갈바닉이 어쩌다 한 번씩 바뀌면 완전히 새롭게 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나오는 회사가 매년 그것도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파마넥스하고 뉴스킨밖에 없어. 근데 이게 바로 클라라하고의 세 번째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제품이 많다 보니까 의뢰의 신제품 매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10월 때쯤 되면 뭐 하나 또 나오겠지 하고 있어. 그건 뉴스킨에만 생각이 그래요. 다른 회사는 옛날 거 그냥 해요. 그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 너무 복잡해. 너무 좋은 게 많아.
그러니까 손님이 뭐 물어보면 이거 어때요? 그러면 엄청 좋아요. 그럼 이건요? 굉장히 좋아요. 이거 이거 대단히 좋죠. 이러고 앉았어. 딴 데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로지 그만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플하죠. 집중을 해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전부 무슨 뭐 원자력 잠수함에 무슨 뭐 기관총에 뭐 탱크에 뭐 스텔스 전투기에 다 갖고 있는데 나가서 권총 맞고 들어와. 자, 에즈락은 요까지 얘기하고요. 제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그 석세스 있잖아요. 거기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거기가 뉴비즈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 이제 그 지하 3층에 있는 거 거기에 리셋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사서 보시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더 상세하게 제가 쓴 책이거든요. 그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거 보도록 하고요. 그 요번에 이제 바로 홍삼 또 새로 나왔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홍삼 그러면은 다 그놈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홍삼이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아 하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홍삼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알려드릴게요. 자, 홍삼은 건강보조식품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이에요. 그러니까 파마넥스에서 나오는 거 다 합해도 홍삼 반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홍삼 시장에 반도 안 되는 시장을 하고 복작복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홍삼 시장이 이렇게 큰데 어떤 거 갖고 사업하는 게 편할까? 홍삼 사업이 훨씬 더 사업성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홍삼에 집중하셔야 돼. 자, 인삼은 수삼이 있고요, 백삼이 있는데 이 수삼을 말린 게 백삼이고요, 이 수삼을 증기에 쪄서 말린 게 홍삼이에요. 왜냐면 증기로 찌는 때 여기서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이 나오면서 진세노사이드 색깔이 붉으스름하게 바뀌면서 색깔이 빨갛게 되기 때문에 홍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진세노사이드가 굉장히 몸에 좋기 때문에 유통되는 인삼의 88%는 홍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삼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야. 딴 거 다 복잡해. 잃어버려도 돼요. 자, 이 홍삼을 먹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걸 식약처에서 인정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면역 증진,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 혈행 개선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런 효과가 있다고 여러분이 얘기해도 그 효과에 대한 걸 누가 보증해 준다? 식약처에서 보증해 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마닉스 제품 되게 많잖아요. 설계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에이지락 설명하니까 막 고리 막 흔들리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야, 니네들 저 기억력 좀 좋아지는 거 뭐 없어? 그러면 아닥하고 그냥 홍삼 주면 돼. 홍삼 먹으면 기억력 좋아져 하고 주면 돼요. 그럼 기억력이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내가 책임 있어 없어? 없죠. 식약처에서 다 책임져 주죠. 그게 좋아지니까 좋아진다고 했겠죠. 어떤 사람이 나 고혈압에 막 혈행 개선이 안 돼서 그런데 뭐 먹으면 돼? 홍삼. 네? 나 피로해 죽겠어. 홍삼. 쉽죠? 그죠? 초보자가 하기 제일 좋은 게 홍삼이야. 자, 홍삼으로 먼저 돈을 벌면서 파마넥스랑 이런 거 배워가면서 하면 돼. 홍삼은 그냥 주면 돼.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한테 주면 돼요. 그냥 간단하죠? 뭐 신경 쓸 게 있어. 자, 근데 이런 게 있죠. 아니, 홍삼 기존에도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팔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뉴스키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화장품 안 쓰고 있었습니까? 파마넥스 들어올 때 한국 사람들은 건강보조식품 안 먹고 있었어요? 아니죠. 다 먹고 쓰고 있었죠. 근데 왜 이렇게 뉴스킨이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제품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떤 제품이 좋으냐, 어떤 의미로 이 홍삼 제품이 파마넥스께 좋으냐 알고 계셔야 소비자분들한테 말씀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홍삼 시장이 저렇게 크다 보니까 가짜가 엄청 많아요. 가짜가. 근데 가짜라는 거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홍삼 제품은 거의 다 액상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법이 웃기게 돼 있어 갖고 양갱과 같은 고체에는요 정확하게 홍삼의 함량을 정확하게 얼마 이상을 해야지 홍삼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는데 액상은 그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가짜는 전부 다 액상들이 많아요. 근데 홍삼 제품 거의 다 액상이죠. 그죠? 자, 그럼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가짜거든요. 프라이팬에 놓고 중불로, 센 불로 하지 말고 중불로 끓이면 얘가 빨리 끓죠. 요거 가짜야. 요거 가짜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진짜가 없으면 이거 구분하기 힘들죠. 그래서 그럴 때는 끓는 거 갖고는 몰라요.
어느 게 먼저 끓는지 모르니까, 진짜가 어느 건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식힌 다음에, 끓여서 식힌 다음에 이렇게 쭉 늘어나면 이거 가짜야. 예, 식힌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쭉쭉 늘어나면 이건 가짜예요. 그러면 진짜는 어떻게 되느냐? 진짜는 안 늘어나죠?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해보면 아는 거죠. 이거 어떤 집에서 나 홍삼 좋은 거 먹고 있어. 그러면 프라이팬 내와봐. 끓여. 그리고 식힌 다음에 쫙 하면은 99% 쭉쭉 늘어나요. 해보세요. 가짜가 거의 대부분이야. 그 테스트 해보세요. 너무 쉬워. 이거 테스트 너무 쉬워. 해보세요. 그럼 가짜 먹는 사람은 속상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양갱 타입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테스트할 필요가 없죠. 왜 그래요? 양갱 타입은 고체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3mg 이상 들어가야지만 홍삼 제품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끔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맞췄기 때문에 홍삼이란 말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마렉스 제품은 이런 테스트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액상으로 만들 수가 없지. 일단은 물에 타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해보세요 한번. 근데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정확하게 나라에서 법에 정한 대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홍삼을 우리가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돼? 첫 번째, 안전성이 있어야 돼. 내가 한참 먹었는데 나중에 거기 독이 나왔대. 그럼 어떻게 다시 빼낼 거야? 어떡할 거야? 알알이 다 박혀 있는데 못 빼죠, 그죠? 그래서 무조건 건강보조식품은 안전성이 제일 1위예요. 2위는 뭐냐? 흡수가 안 되면 완전 꽝이죠. 먹었는데 똥으로 다 나왔어. 그 뭐야? 비싼 똥 싼 거죠, 그냥. 예? 그러면 그거 아무 소용 없잖아요. 세 번째 뭐냐? 가격과 함량이 적절하냐?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야? 섭취가 편해지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섭취의 편의성이 없고 너무 쓰고 맛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찡그리고 먹고 그러면 아이들은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찾으면 확실하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안전성을 볼게요. 백삼을 홍삼으로 만들 때 증기로 찐다 그랬잖아요. 80에서 약 120도로 해갖고요. 밀폐된 공간에서 이틀 내지 3일을 쪄요. 자, 그런데 이런 유기물들은요,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를 차단시키고 증식을 시키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방향적 탄화수소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 과정에 진세아노사이드도 나오지만 동시에 뭐도 나오느냐? 방향적 화합물인 벤조피렌이라는 것도 나와요. 근데 이건 내분비계 장애, 환경 호르몬이에요. 거기다가 폐암이나 피부암이나 간암을 일으키는 강력한 발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홍삼은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회사 제품을 선택해야지 아무거나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집에서 홍삼 만드는 기계도 나왔어요. 그거 갖고 홍삼 만들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이거 측정할 수 있어요, 집에서? 못하죠?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그래서 아이를 열심히 쪄서 먹였어. 근데 애가 성조숙증에 걸렸어. 그거 못 돌립니다. 그거는 다시 못 돌아가요. 한번 조숙된 게 어른 됐는데 다시 애로 변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못 들어가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런 거 겁없이 막 갖다 써요. 집에서 홍삼 만들어 먹는다고. 왜? 이걸 모르니까. 실제로 보세요, 이거. 국내에서 제조된 홍삼 제품 상당수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 다량으로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제조 과정에서 생긴 문제였는데 위해성 때문에 장난감에는 아예 사용이 금지된 물질의 경우는 기준치의 최대 100배가 검출됐습니다. 먼저 안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TBS가 입수한 식약처 검사 결과를 보면 제조회사의 70%인 35곳, 전체 제품의 65%에 해당하는 36개 제품에서 용출 기준을 넘는 프탈레이트류가 검출됐습니다. 위해성 때문에 어린이용 장난감에는 아예 사용이 금지된 DHP는 기준치의 최대 100배 이상, DBP는 최대 80배가 나왔습니다.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이건 우리나라에서 밝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식약처에서 전부 다 인증을 해줘갖고 합격을 찍어줘서 수출을 했어요. 근데 수출한 나라에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검사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검사를 안 하고 지금까지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홍삼 제품 먹은 사람은 100배 먹은 겁니다. 이걸 먹은 거예요. 우리나라 제품에 70%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웬만한 사람 다 한 번씩 먹었겠죠? 그죠? 근데 그동안 식약처에서는 이게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수출했다 걸렸어. 그러니까 항목이 없으니까는 어떤 항목으로 검사를 했냐면 플라스틱의 검출 항목, 실험 방법으로 이걸 실험을 해봤더니만 이렇게 나오더라.
이걸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태까지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제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홍삼이라고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식약처 기준은 28종 검사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프탈레이트 계통뿐만이 아니라 또 검사 안 되는 게 무지하게 많을 거야. 또 나중에 밝혀지면 그때 가서 또 뭐 첨가하고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파마넥스에서 만드는 발효홍삼은 무려 250여 가지 안전성 검사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6S 공법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6S 공법이라는 건 뭐냐면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만드는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뜻이냐? 홍삼 제품을 의약품처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250여 가지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홍삼이 안전할까요? 6S 공법으로 만드는 홍삼보다 더 안전한 홍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돈을 따질 일입니까? 솔직히 여러분 싼 거, 이상한 거 들어있는 거 먹고 돌아가시겠어요? 근데 값이 비싸서 못 판대. 비싼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비싼 것도 아니지만 값이 비싸서 못 판대. 뭐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도 있대요. 드시라니까요. 덤으로 저 환경호르몬도 덤으로 같이 가니까 더 싼 거지. 덤으로 많이 드려요. 거기 막 푹푹 100배까지 넣어서 드려 그냥 막. 드세요 그거 싸게. 자, 그다음에 흡수율이죠. 자, 홍삼을 먹게 되면 홍삼의 진세노사이드가 그냥 흡수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진세노사이드는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돼야지만 흡수가 됩니다. 만약에 분해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도로 다 배출이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식약처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이게 진세노사이드예요. 진세노사이드가 우리 이 소장에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로 막 바뀌었다가 맨 마지막에는 흡수되기 좋은 컴파운드 K라든지 RH1, RG6 또는 뭐 알케원 이런 형태로 바뀐 다음에 흡수가 되더라는 게 식약처에서 만들어진 보고 자료예요. 그런데 우리 홍삼에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흡수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홍삼 먹어도 미생물이 없는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처럼 몸에 좋다고 알려진 홍삼을 굳이 발효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홍삼을 발효시켜 섭취하는 이유는 한국인의 일부는 홍삼의 효능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홍삼을 섭취해도 효능을 보지 못한다? 실제 한국인의 약 25%는 홍삼을 먹어도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식약처의 연구 결과도 발표됐는데 홍삼의 사포닌인 진세노사이드는 분자의 크기가 커서 이를 분해하는 장내 미생물이 필요한데 한국인의 25%는 이 장내 미생물이 없어 홍삼의 사포닌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홍삼을 발효시킨 발효홍삼의 경우는 다릅니다. 홍삼은 미생물로 인해 발효되는 과정에서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쪼개지면서 체내 흡수율이 약 100배가량 높아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사포닌을 분해하는 장내 미생물이 없어도 홍삼의 영양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 홍삼을 발효시키면 영양 흡수율이 100배 이상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삼의 진세노사이드가 장에 들어가면은 장내 미생물이 분해한 다음에 흡수가 되는데 발효된 홍삼의 경우에는 아예 장내 미생물이 분해하는 거를 미리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발효시킨 거는 섭취하게 되면 무조건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발효 홍삼을 먹어야 될까요? 일반 홍삼을 먹어야 될까? 발효 홍삼 먹는 게 좋겠죠. 근데 아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25%만 없고 웬만한 사람 다 있다면 75%는 뭐 다 장내 미생물이 있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홍삼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장내 미생물이 있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없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있는 사람이 건강하죠. 건강한 사람이 홍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먹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장내 미생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비싼 똥 싸고 말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아니에요? 맞잖아요. 거기다가 건강한 사람도 술 먹잖아요. 술 먹으면 미생물이 죽죠. 다시 살아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때 먹은 홍삼은 다 비싼 똥 싼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항생제 먹죠. 항생제 먹으면 다 죽죠, 미생물들. 한참 있어야 살아나죠. 여러분 감기약에 항생제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수시로 먹잖아요, 감기약. 미생물 계속 죽죠.
그래서 요새 감기 걸려서 내가 기력이 딸려. 감기약 먹고 홍삼 먹었어. 뭐 어떻게 돼? 비싼 똥 싼 거죠. 그래서 미생물에 관계없이 무조건 효과를 보려면 뭘 먹어야 돼? 발효된 걸 먹어야 돼요. 그런데 발효 홍삼은 대기업에서 믿을만하게 만들어지는 거는 파마렉스 이외에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홍 XX도 있잖아요. 정 XX 있잖아요. 정 XX. XX 놈들 있잖아요. 그놈들도 발효는 안 만들어요. 예? 그냥 일반 홍삼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누구라도 다 효과를 보려면 파마렉스 발효 홍삼 제품을 먹어야 돼요. 다른 거 있으면 뭐 중소기업에서 만든 거 있긴 있어요. 발효 홍삼이. 근데 그건 믿을 수가 없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나올지 몰라 그 안에서. 그래서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선택해드리기가 어렵죠. 자, 함량과 가격. 이거 함량하고 가격을 여러분은 의외로 계산을 못해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걸 분간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드릴 거예요. 자, 우선 어린이 애들한테 홍삼 제품 많이 먹이죠. 이걸 딱 검사를 해봤더니 또봇 오렌지가 한 포에 0.03mg의 홍삼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뭐 하이키즈역 같은 건 0.03mg 들어있대. 그런데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하루에 어린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권장량이 2.4mg이야. 그럼 2.4mg을 먹어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얼마를 먹어야 되느냐? 100포를 먹어야 돼. 하루에 100포. 하루에 100포 먹어야 효과 있는 거야. 이걸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다 애들이 안 먹으니까 써서 당분을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어서 한 포에 하루 먹어야 되는 당의 30%를 집어넣어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뭐로 만든 거냐? 인삼 시샘물로 만든 거예요. 홍삼 흔든 물에서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예?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애들한테 환타 먹이세요? 안 먹이죠? 인삼맛 환타야. 이걸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는 아무 효과도 없어요 이거요. 아무 효과 없어요 이거는. 이거 먹이고 있는 거예요. 자, 진세로사이트 함량은 RB1, RG1, RG3 요 세 개의 합계로만 하라고 이렇게 그 식약처에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꼭 지켜야 돼요. 근데 식약처에서 하루 섭취 검장량은 3에서 80mg이에요. 최소 3mg은 먹어야 된다는 얘기 하루에.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3mg 먹어도 되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건강할까요? 별로 안 건강하죠. 그래서 3mg은 최소량 아이들이 먹는 정도 수준이에요. 어른은 한 3배 정도 더 먹어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른은 하루에 9에서 10mg을 먹어야 되고 아이들은 약 한 2.4mg, 3mg 정도를 먹어주면 돼요. 그런데 아까 양갱 타입은 정확하게 그 함량이 정확하게 그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랬죠. 슈퍼키즈 홍삼, 파마렉스에서 만든 슈퍼키즈 홍삼은 발효가 돼 있어요. 발효 홍삼으로 3mg이 한 포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어른 거 홍삼 프리미엄은 한 포에 9mg이 들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거든 아이 거든 한 포만 먹으면 하루 필요량이 정확하게 다 들어와요. 자, 그럼 다른 회사 거 볼게요. 정 XX 거 볼까? 그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지. 자, 우선 이거 보세요. 여기 파마렉스 제품 있죠. 요거 A사가 뭐냐면 암만 해도 안 되는 회사 있죠. 요 H사는 허벌나게 해도 안 되는 회사예요. 예, 이게 여기서도 나와요 이게. 그런데 여기 보면 발효는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홍삼 제품이에요. 요 발효된 건 요거밖에 안 나오고요. 사용된 원료의 진세노사이트 함량 자체가 벌써 틀리죠. 그리고 1회 섭취량이 9mg이고 이건 1.4mg이에요. 1회 섭취량이. 이건 1.26mg, 1.5mg이에요. 근데 하루 3번 먹게 돼 있어요. 귀찮죠? 한 번 먹으면 될 거 3번씩 왜 먹어요? 3번 먹으면 4.2mg, 3.78mg, 3mg에 3번 먹어도. 만약 9mg 먹으려면 하루에 9번, 그러니까 몇 번 먹어야 돼? 하루에 한 8번 정도 먹어야 돼. 짜증나죠? 그런데 한 달분 가격이 파마렉스 건 142,000원이고요. 요거는 173,000원, 241,000원, 152,000원이에요. 발효는 안 됐어요. 발효도 안 됐어. 그리고 함량도 3분의 1밖에 안 들어있어. 근데 가격은 더 비싸요. 이게 가격이 비싼 거예요. 지금 파마렉스가 엄청 싼 거예요. 발효까지 시켜갖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하고, 자, 이 회사 내가 가렸어. 잘 안 보이죠? 그래도 조금 보이지? 일부러 조금 보이게 했는데 난 가렸어. 어쨌든 난 가렸는데 여러분이 눈이 좋아서 보이는 거야. 네, 저는 가렸어요 분명히.
자, 여기 보면은 18년 역사상 가장 많은 홍삼 농축액 함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특가가 30만 4,200원인데 무이자 10개월 할부예요. 자, 그런데 여기 함량을 표시해 놓은 걸 잘 보자고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홍삼 농축액 6년근 고용분 60%, 진세노사이드 아까 3개 더한다 그랬죠? 여기 5.5mg, 그리고 국내산 2.7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보고 뭐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 뭐만 봐? 딱 5.5mg만 보죠. 그래서 아하, 이거 한 포에 5.5mg 들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써놓은 거야. 그렇게 잘못 알으라고. 예? 이거 계산법을 알려 드릴게요. 5.5mg에다 고용분이 60%죠. 나머지 40은 물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0.6을 곱해야 고용분이 나오는 거예요. 0.6을 곱해야. 그 다음에 함량이 2.75%잖아요. 한 포에. 그럼 여기다 2.75를 또 곱해야 돼요. 0.0275를 곱해야 돼요. 근데 한 포에 40mg이 들어있기 때문에 40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40을 또 곱해줘요. 여기다가. 그러면 한 포에 들어있는 실제 양은 3.63mg. 결국 무슨 얘기냐? 이 한 포에 들어있는 양은 식약처에서 먹으라고 하는 가장 밑바닥에 간신히 맞추는 거다는 거예요. 3mg 이상은 됐죠.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런데 이거를 파마렉스 수준으로 먹으려면 하루에 몇 퍼 먹어야 돼? 3퍼 먹어야 되죠. 그러면은 얘가 9mg으로 해서 먹으려면은 한 달에 90만 원어치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90만 원. 그래야 이건 발효도 안 돼 있어요. 미생물 없는 사람 비싼 똥 싸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 파마렉스가 먹는 것만큼 섭취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거 계산할 줄 아셔야 되는데 제가 계산해 보면요. 이걸 또 두 가지로 나누는 거 있어. 몇 미리그램짜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몇 미리그램짜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또 해놨어. 이거 계산하는 거 더 복잡해. 아주 교묘하게 해놨어요. 근데 저는 그거 다 계산해요. 그거를. 실제로 제가 계산한 게 3.63mg인데 이 제품 맨 끝에 가면 뭐라고 딱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하루 섭취 기준 진세노사이트 3.6mg 이렇게 딱 써있어. 밑에 가서 보면 조그만 글씨로. 정확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지 이게 틀리는 거죠. 이거는요. 여기 5.5mg이면 틀리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정확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케팅적으로 계산하기 힘들게 만들어 놔요. 속여야 되니까 일단. 소비자를 속여야 되니까 일단. 자, 섭취의 편의성은 여기 보면은 한국식품영양학회지의 논문에 의하면은 발효홍삼이 제일 좋은데 발효홍삼 중에서도 양갱 타입으로 된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관능 테스트 해보니까. 그 파마넥스 제품 뭐로 돼 있어요? 양갱 타입으로 돼 있죠. 다른 회사는 전부 다 액상으로 만들어놨죠. 그렇죠? 법망을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야. 법망을 도망가려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3mg, 아까 0.03mg에도 막 당이 많이 들어가 있어. 써서 못 먹으니까. 근데 3mg 들어있으면 엄청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아이들이 먹어도 괜찮게 쓴맛을 없애는 특허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클로덱스틴이라는 성분을 집어넣어서 쓴맛도 없애면서 흡수율을 훨씬 더 높이는 그런 아주 굉장한 기술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파마렉스 제품의 그 홍삼 제품은 쓴맛을 제거해서 당분 사용량을 최소화시켰고요. 체내 흡수율도 증대가 돼 있고 섭취가 양이한 양갱 타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섭취에 편의성 있는 제품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대추, 구기자, 생강도 같이 넣어줬고요. 자, 정액색스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얘네들이요 한국 시장의 70%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정XX 제품 먹는 사람한테 가서 이거 얘기하고 제품 바꿔치기만 해도 돼.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어가고. 자, 이 정XX는 담배인삼공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담배도 팔고 인삼도 파는 공사예요. 그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담배로 망친 몸 인삼으로 고치자 이렇게 써 있어요. 예? 병 주고 약 주는 놈들이야 얘네들이. 예? 아주 웃기는 놈들이죠. 근데 이게 공사란 말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자기들 선전할 때도 뭐래? 118년의 전통 그러죠. 순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비싼 이유가 1등급 인삼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보면은요 담배인삼공사는요 민간기업입니다. 국영기업이 아니에요. 1996년도에 민간기업으로 바뀌었어요. 국영기업에서 민영화가 되면은 이름이 다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유공 있죠. 유한공사, 유류공사 이거는 SK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그 항공공사 이런 거는 대한항공으로 바뀌었어요. 공사 말을 다 뺍니다. 왜냐면 민간인으로 바뀌었으니까. 요놈들은 바뀌었는데 안 빼고 있어. 왜 그럴까요? 사기치려고. 아직도 나라에서 만드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려고. 이거 나중에 걸립니다. 틀림없이 걸려요. 이거 법적으로 걸면 걸립니다. 이거. 분명히 이거 앞으로 크게 문제 터질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이건 불법이에요. 공사만 쓰면 이건 법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소비자들한테. 이건 민간 기업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담배 인상 공사가 민간 기업이니까 외국인들이 지분을 가질 수가 있겠죠. 외국인 지분이 60%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관장을 사 먹어서 100만 원을 벌면 60만 원은 어디로 가요?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홍삼 제품 한국계 최고인데 이 홍삼 제품의 시장을 외국인이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야 누스킨도 외국 회사잖아. 니들도 미국에서 돈 다 빼가는 거 아니야? 똑같은 놈들이 뭘 그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발효 홍삼은요 한국 뉴스킨에서 개발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권 누구한테 있느냐? 미국 본사에 있는 게 아니라 한국 뉴스킨에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홍삼 제품 여러분이 잘 팔아갖고 너무 잘 돼갖고 이걸 중국이나 일본으로 보내려면 미국 뉴스킨에서 한국 뉴스킨에서 물건을 사서 팔아야 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외국으로 많이 이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면 한국 뉴스킨은 수출 대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건 나머지 그러면 그런 그 이익금 다 어디로 가냐? 여러분 커미션으로 나가잖아. 커미션 다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달라요. 이런 그 정관장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자, 그 또 하나는 뭐냐면 1등급만 사용했대. 1등급. 실제 임금사항은 4등급까지 있어요. 1등급은 완벽하게 이렇게 그 깨끗하게 모양이 예쁘고 잔뿌리 잘 나 있는 게 1등급이야. 2등급은 잔뿌리가 좀 떨어져 나가면 2등급. 3등급은 상처가 좀 나면 3등급. 4등급은 어디 뚝 부러졌거나 하면 4등급이야. 근데 그렇게 됐다고 약효가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그죠? 근데 지네들은 1등급만 썼대. 바보 아니야? 저걸 쪄서 찌글트려 갖고 그걸 갈아서 액상으로 만드는데 이쁜 놈만 골라 썼다는 거야. 바보죠? 말이 됩니까? 사기죠. 그것도 보나마나 사기죠. 그죠? 만약에 저걸 포장을 해서 수삼 상태로 그대로 팔면 1등급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모양이 이뻐야 되니까. 근데 저걸 쪄서 갈아서 액상으로 만들었는데 1등급이 못 되고 4등급이 못 돼. 이거 사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죠? 근데 이렇게 들으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사포닌 성분이나 진세노사이트 성분이 많은 것만 골라서 파는 모양이다. 이렇게 착각하죠. 함량은 계산한 법 따로 있죠. 요렇게 사기 쳐먹는다고요. 요렇게. 자, 그러니까는 정관장을 먹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가서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라면 이걸 얘기해 주면 되겠죠. 건강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면 아까 흡수율에 관련된 걸 얘기해 주면 되겠죠. 비싼 똥 안 싸도록.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이 비싸다 하면 뭐야? 아까 가격 계산하는 법을 갖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런 품질 쪽이나 이런 것도 얘기하면 이게 민간 기업이고 이거 1등급이라는 건 거짓말이다. 이 얘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다 다른 접근 방법으로 파고 들어가면 정관장 금방 무너져요. 그러면 여러분 엄청난 시장이 있어요. 홍삼 하나 갖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거 하나만 이거 해도 여러분 100만 장자 충분히 돼. 뭐하러 복잡하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홍삼으로 시작하세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요. 홍삼은 애기부터 어른까지 할 수 있어요. 애기가 맨날 홍삼 먹고 우리 엄마가 맨날 홍삼 사줘서 나 힘 세졌다. 친구한테 가면 친구가 뭐라 그래? 엄마 나도 홍삼 사줘. 파마넥스가 사줘. 막 이럴 거 아니야. 애들도 장사할 수 있어요. 애들도. 할아버지 노인정 가고 요새 왜 이렇게 정정해? 그럼 아 요새 파마넥스 뭐 어떻게 정정하네? 그럼 그거 나도 좀 먹어볼까? 이거는 나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마넥스 중에 이 홍삼이 엄청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마케팅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 무조건 홍삼으로 시작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배워가면서 하나씩 하면 돼요. 제일 쉬워 홍삼이. 지금 얘기하는 요것만 쫙 알고 계시면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이거는 외양으로 구분하는 거지 효과로 구분하는 게 아니다는 거. 인삼 등급은. 자, 인삼을 먹으면 고혈압 환자는 먹으면 안 된다. 몸이 뜨거운 사람은 열 있는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거 한번 볼까요? 평소 인삼을 먹으면 열감을 느낀다는 두 사람과 함께 실험을 진행해보기로 했다. 어렸을 때 인삼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그거의 영향으로 좀 제가 열이 있는 건지 이거 확인하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평상시에 열이 많고 땀이 좀 많은 편인데 그 인삼을 먹으면 아무래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검사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 두 사람의 평상시 체열과 체온을 체크한 뒤 하루 섭취량인 인삼 한 뿌리의 농축액을 섭취하게 했다. 과연 이들의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상온 25도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반응을 기다리던 중 30분이 지나자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는 이동욱 씨. 혹시 몸에 어떤 변화를 좀 느끼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좀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이 머리 쪽에 혈관이 좀 뛰고요. 좀 뜨거운 게 좀 느껴지면서. 곧바로 다시 검사를 통해 실험자들의 체열 변화를 확인했는데 과연 그 결과는? 인삼 섭취 전과 후에 체열 분포 화면을 비교해 보시면 가장 높은 체온은 변화가 없었지만 기존에 체열이 낮게 나왔던 가슴 부위의 온도가 조금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삼 섭취 후 분명한 열감을 호소했던 실험자.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인삼을 먹고 열감을 느끼는 것은 평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던 신체 부위에 혈액순환이 이루어져 열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평소 고혈압이었던 이동욱 씨에게서 인삼 섭취 후 놀라운 변화가 포착됐다. 그것은 바로 150에 육박했던 혈압 수치가 140으로 떨어진 것.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인삼을 섭취하면 정상 혈압은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고혈압 환자는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고 저혈압 환자는 혈압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의 13개 병원에서 조사한 결과 인삼 제품이 환자들의 혈압을 정상화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연구 결과 인삼을 복용한 300여 명에게서 고혈압은 낮추고 저혈압은 높이는 효과가 발견됐다고 한다. 따라서 열 많은 사람이 인삼을 섭취하면 안 된다는 속설은 거짓! 네, 그냥 드시면 돼요. 근데 진짜 먹으면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 고열이 있는 사람, 지금 막 열이 막 펄펄 끓고 있는데 홍삼 먹으면 떨어질까? 안 떨어져요. 병원 가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평소에 혈압이 오르갔다 내려갔다고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의 허가락을 맞고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은 근종이나 선종으로 지금 심해갖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의 허가를 맞고 드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가 몹시 산만한 어린이나 과잉성 행동장애 있는 아이들은 더 난리가 납니다. 이거 먹게 되면 기가 뻗쳐갖고 이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의 허가를 받고 먹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에이즈락하고 홍삼 제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이즈락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미래 굉장히 여러분한테 중요한 먹거리가 될 거고요. 홍삼은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분한테 큰 힘이 될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제품을 통해서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자가 되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죠, 그죠? 우리에게 너무 알차게 정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 주신 우리 이만영 강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딱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에이즈락 기전을 그죠? 40년 동안 연구하는 회사를 우리가 인수하고 홍삼을 여러분이 개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개발할 수 있을까요? 자금력은?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회사가 우리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여러분께 이 아이템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 그 하나를 명심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홍삼을 여러분 사업 아이템으로 거머쥐시고 에이즈락 기전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이 젊어지고 이 나이가 그대로 나이가 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이 아이템을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가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네트워크가 다 누스킨도 그런 안 좋은 다단계일까 봐 우려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검증을 하셔야 돼요. 정말 이 네트워크가 여러분 인생 이막에 정말 중요하게 정말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구분이 끝나면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이 안에서 멋지게 인생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시간이 없지만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원래 보석상을 했어요. 저는 26살 때부터 보석상을 했고 제가 42살 때 누스킨을 만날 때
아무리 보석상을 열심히 해도 브랜드 만들기가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낼 줄 알았는데 쉽지 않을 때 누스킨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누스킨 명품이잖아요. 그죠? 먼저 브랜드로 알려져 있고 이 안에 모든 아이템을 저한테 사업권을 주는 그게 저는 제 심장을 뛰게 했고 저희는 보석상에 했던 모든 가족이 보석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보석상에 했던 모든 가족이 22명이 지금 이곳에서 누스킨을 전업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가족이 잘 되면 다 그 일을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저는 저희 딸도 하고 있고 저희 조카들도 하고 있고 저희 온 가족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일을 제가 언감생심 이 에이즈락 기전 홍삼에 대한 이런 모든 누스킨에서 그 관련된 아이템을 저는 개발할 수 있는 자신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모든 걸 개발해주고 저한테 파트너십을 맺고 한 푼도 투자하지 않고 이 안에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라고 저한테 던져준 이 아이템이 제 심장을 뛰게 했고 제가 했던 주얼리의 브랜드를 내려놓고 이곳에 온 지 10년 됐고 저는 6년 만에 100만장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보고 있는 이 팩트만 믿으시고요. 이 아이템이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알아보시고요. 여러분 주위에 정말 자영업자들 너무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경기가 둔화된다고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알아보시고 여러분이 제대로 인지하신다면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누스킨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요.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신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 가십시오.